네. 오늘은 저번에 시본을 끝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이어서 시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플랫이 히스토그램이랑 박스 플랫이랑 라인 플랫이랑 스캐터 플랫이 있었는데 제가 스캐터 플랫 빼고는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캐터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하지? 넘파이에서 그 정규분포를 이제 뽑을 건데 이별량 정규분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평균을 이렇게 0,0에서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이고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가 뽑히게 되는데 뭐 요 의미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그냥 제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어레이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거에 이제 쉐입을 조사해 보니까 1000에 2가 나왔죠? 그쵸?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키게 되면은 2 곱하기 1000이 되겠지? 여러분 2 곱하기 1000이 되죠?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떠한 어레이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어레이에는 그 요런 디멘전의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의 랭스는 2가 되고 그렇죠? 랭스가 2가 된다는 거는 이 첫 번째 원소 혹은 이제 두 번째 원소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면은 얘가 이제 쉐입이 1000,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 접근해도 이제 쉐입이 1000이 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언패킹을 해주면은 x하고 y의 각각 랭스가 이제 1000인 벡터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x, y가 이제 각각 이제 정규 분포에서 뽑힌 모양이 되는데 그렇죠. 독립인 상태로 뽑히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코릴레이션 파트인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0.7 정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직선의 상관계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평균이 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평균이 이제 2,2 근처에 위치를 하게 되고 직선근 이제 0.7 정도의 이제 상관계수를 가지는 그 분포들이 알아서 뽑히게 됩니다. 이별량 정규 분포는 아마 수리 통계를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요 코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제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x1이랑 y1이라는 애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0, 0, 평균은 0, 0, 그 다음에 분산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다음에 x2, y2를 이제 2,2 정도로 잡고 여기 코릴레이션을 0.7 정도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x1, y1이랑 x2, y2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x1, y1이죠. 그렇죠? 평균이 0이고 어떠한 이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무작위로 이제 퍼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상관계수 구하면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x2, y2를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평균이 이제 2,2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그림을 겹쳐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스캐터 플롯을 맵플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린 것이고 요 데이터 셋을 이제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시본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으로 받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레이를 입력해도 뭐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려주기는 그려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도 이제 롱폼이랑 와이드폼이 있어갖고 시본을 그리는 방식을 제가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보통 했었죠. 어레이를 직접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받는 경우. 근데 데이터 프레임 받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니까 그 세 가지 방법이 됐었죠. 먼저 그냥 어레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 x1, x는 x1, y는 y1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산정도고 얘를 이제 x2, y2로 바꾸게 되면은 이 여기 주황색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이제 겹쳐 그리게 되면 위의 그림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롱폼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요거하고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비워둔 상태로 그냥 벡터만 어레이만 전달해서 이제 그린 상태하고 똑같은데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갖고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넣을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df1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구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x에다가 x1 그다음에 y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pd.data 프레임이라는 함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이제 입력으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주고 이번에는 x를 여기에 있는 그 컬럼 이름을 따옴표를 넣어갖고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위에서 그렸던 것과 동일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x2, y2로 바꾸게 되면은 그 요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레이로 입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와이드 df를 입력하는 경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요거는 사실 그냥 뭐 제가 이제까지 계속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넣은 거고 사실 이 경우는 와이드 폼으로 DF를 굳이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와이드 폼으로 넣는 이유 중 하나가 이 Y1, Y2가 그냥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른 색깔들로 알아서 이제 처리해주는 그 편리함 때문에 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귀찮아 보이지만 롱폼으로 넣는 거죠. 롱폼으로 넣으려면 일단 그 생각을 해봅시다. x1이랑 지금 y1은 각각 길이가 1000인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한번 이제 쭉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뭘 넣어야 되지? x2하고 y2를 또 페어로 이제 쭉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df가
디멘전이 뭐가 만들어져야 되지? 보세요. 요렇게 이제 한 번 넣으면은 1000에 2 요런 디멘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x2, y2를 넣으면은 또 1000에 2 요런 디멘전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두 개를 길게 위아래로 이렇게 붙일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2000에 2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컬럼에는 x1이랑 x2가 붙은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1이랑 x2를 붙입니다. 얘는 이제 넘파이니까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랭스가 2000이 되고 뭐 이게 요게 이제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일단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정 못하겠으면 얘를 일단 리스트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이건 길이가 1000인 리스트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길이가 1000인 리스트가 되겠지. 리스트는 이렇게 더하기 연산으로 뒤에 문서를 계속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얘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위에의 결과랑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1은 이제 numpy 어레이인데 여기에 toLis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고 그러면은 이 x2는 toList 하면은 또 리스트가 길이가 2000인 리스트가 만들어질 테고 여기에서 다시 numpy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표현 방식을 계속 복습을 하세요. 얘가 x고 y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 곱하기 2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그 어디까지가 x1이고 어디까지가 x2인지 또 구분을 해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콜럼에 하나 붙여줘야겠죠. 이제 그 변수는 카테고리라는 그 애로 저장을 할 건데 x1을 x1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랭스 x1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x2라는 애를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랭스 x2만큼 반복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재료가 준비되었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2000에 3의 디멘전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지고 얘가 df2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생각했을 때는 1000에 2를 만들면 될 것 같았는데 1000에 3을 2000에 3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에 데이터는 df2 뭐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x는 x, 그다음에 y는 y 이렇게만 그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x와 y에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색깔을 넣어서 구분을 해주고 싶으니까 이 색깔은 여기 카테고리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구분해라 라는 명령을 추가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해 보이죠. 그냥 어레이 형태로 전달하는 게 제일 편해 보이는데 이게 데이터가 간단할수록 어레이 형태로 그냥 바로 그리는 게 편하고 복잡할수록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그 어떠한 정리된 규칙 같은 게 막 없고 데이터도 많고 변수도 많고 이럴수록 롱폼으로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와이드 폼은 또 그럼 장점이 없냐? 와이드 폼도 요즘 되게 좋거든요. 그게 그 어떠한
그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매 시간 계속 뚝뚝뚝뚝 관측이 되고, 그러니까 그 뭐 그 변수 이름만 다른 게 똑같은 형태가 여러 시리즈로 이렇게 관측되는 자료가 많이 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굳이 또 보통 그냥 데이터 자체가 와이드 폼으로 생겨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레이로밖에 나는 못 그린다. 그리고 그 와이드 폼으로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또 컬럼별로 쪼개가지고 어레이를 뭐 전달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 그냥 와이드 폼 자체를 가지고 바로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 설명할 때는 어레이 형태로 그리는 거를 좀 주로 많이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롱폼으로 그리는 거 많이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와이드 폼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아닌데 PLT 복습도 했고 어레이도 했고 롱디프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시본의 이제 특징을 설명할 때 시본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되게 존경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를 중점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꼭 설명을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실패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어, 제가 그 코드를 짠 것 중에 되게 안 예쁜 코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히스토그램 그릴 때 음, 이제 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빨간색이랑 뭐 파란색에 해당되는 애들을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 내가 f라는 함수도 만들고 아마 g라는 함수도 만들었는데 g라는 함수가 만들었나? g하고 h를 만들었구나. 아무튼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뭐 인터벌 넣고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축을 넣었어요. 그렇죠? 입력으로. 왜냐하면은 뭐 코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축을 넣어야 되겠군 하고 제가 이제 축을 넣은 거긴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밑바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가 그림 그리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그 그림을 어디에 그릴지 축을 지정을 해줘 갖고 제가 그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C번을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피규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AX라는 애도 이제 축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플랫 뭐 1, 2, 3, 4, 3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었죠. 갑자기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어, 그럼 이제 이 상태는 AX라는 그 변수에는 이 피규어 오브젝트 안에 엑시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엑시즈를 명명하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이거는 이제 제쳐두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요 빈 도화지 상태로 남기고 10원에다가 뭐라 하지? 그리고 요거랄까? 요거 위에 그렸던 그림을 이제 그대로 그릴 건데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변수로 AX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AX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대신에 얘 있죠? 얘를 다시 찍어보면은 이 그림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은 AX라는 그 엑시즈를 제가 이 변수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정의한 그 G 같은 요런 함수랑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 G라는 애는 어떠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애인데 그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 이제 쭉 수행이 되고 뭐 인터벌 사이를 막 계산해갖고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막 그런 기능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이 그림을 내가 어디에 그려줄 건지
엑시즈를 지정을 해주면 그 엑시즈에다 딱 그려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여튼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엑시즈를 내가 AX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엑시즈에 그려줘요. 이렇게 하니까 좀 그거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myX라는 변수에 그 엑시즈가 하나 저장이 되어 있고 my plt 엑시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my plt 엑시즈에 원래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뭐 1, 2, 3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어,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되겠죠? 이거를 하면은 뭐가 좋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엑시즈에서 뭔가 배우는 함수들 있죠. 그러한 메소드들을 C본에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나 여기에 타이틀을 넣고 싶다. 그럼 매프란 라이브러리에서는 타이틀 넣는 방법 알죠? 어떻게 넣었냐면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 아이, 여기에 일단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내가 여기에 타이틀을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타이틀은 이 엑시즈 각각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거에 이제 피겨 레벨에 적용되는 거 슈퍼 타이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PLTX set 타이틀 ASDF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타이틀이 생겼는데 우리 이거 배웠잖아. 근데 C본에서는 타이틀 넣는 방법 안 배웠죠. 하지만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이 my plt ax라는 애는 요 그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다시 접근을 해서 set title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아 나 이 그림에다가 슈퍼 타이틀을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슈퍼 타이틀을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밑바탕을 매프런 라이브러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본을 막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엑시즈에 접근해서 그 엑시즈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시본을 이용해서 그리면 돼요. 그럼 시본으로 서브플롯 어떻게 그리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죠. 매프런 라이브러리로 서브플롯 그냥 그 틀만 다 잡아놓고 각 엑시즈에다가 시본을 이용해서 하나씩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뭘 그려볼까? 음, 이렇게 보자. TT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 4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하고 이런 함수들을 매프란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그냥 구현을 할 줄 알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시본을 채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본을 할 줄 아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AX1에는 0에는 내가 그냥 뭘 그리지? 1, 2, 3, 4 이런 거를 그냥 그려요. 이런 거를 그리고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아, 시분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1이랑 요거를 그려주고 축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얘는 매프런 라이브러리로 그렸고 얘는 시본으로 그래. 되게 이제 이상한 형태가 지금 기묘하게 공존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왜 이래? 음,
x2 y2를 마지막 축에다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세 번째 그림에는 이거를 겹쳐 그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겹쳐 그리게 되죠. 그렇죠? 이 위에다가 내가 한번 돋궈볼까? 이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도 시본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그렸고 그 다음에 시본을 이용해서 다시 주황색 점들을 그렸어요. 마지막에 이 엑시즈 그대로 매프란 라이브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렸습니다. 빨간색으로 그쵸? 스캐터를 그려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두껍게 해야 되겠다.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매프란 라이브러리랑 이제 시본은 거의 혼용을 해가지고 그냥 한 식구처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그 이거를 하려고 그랬구나 원래. 여기 시본을 이용해서 이제 그릴 수 있는 함수 중에 피겨 레벨이 있고 엑시즈 레벨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히스트 플라, 그 다음에 스캐터 플라, 라인 플라, 요거 이제 세 개가 딱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엑시즈 레벨이에요. 요거는 이제 피겨 레벨입니다. 엑시즈 레벨을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그 특정 엑시즈에 딱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피겨 레벨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겨 레벨 예를 들어서 요런 플랫 있죠. 요런 플랫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 번에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딱 봐도 엑시즈가 지금 4개가 아니 3개가 들어가 있잖아. 요 그림 하나랑 요 그림 하나랑 요 그림 하나. 그러니까 여러 엑시즈를 이미 조합해 갖고 그냥 피규어 자체를 이렇게 뱉어주는 시본 함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이제 피규어별로 아니 그 엑시즈별로 각각 접근해 갖고 방금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 조인트 플랫 요런 거는 엑시즈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여기에 있었던 아까 그 조그만 네모 박스들 있죠. 얘네들은 엑시즈 레벨로 접근해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갖고 시본을 이용해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엑시즈가 한 두세 개가 그냥 한꺼번에 확 그려지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피규어 레벨 그 펑션이고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냥 엑시즈 하나만 딱 그려진다. 그러면 엑시즈 레벨 펑션입니다. 이게 이제 예제 첫 번째 예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저번에 제가 한번 이제 그린 적이 있었던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명암비를 계산하는 예제를 했었죠.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릴 때 제가 매포란 라이브러리에서 없는 기능 때문에 약간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저 혼자 여러분들은 잘그
이게 일단 불러와지는 게 힘들어갖고 그때 고생을 했었죠. 요 이미지 어드레스를 복사를 하고 요거를 실행하면은 이 주소에 있는 이미지가 여기에 다운받아져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저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표 아래 하고 이 파일 이름을 하면은 이 저장된 파일이 지워져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면 저장을 했다가 여기는 지워지겠지.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cv2를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다운받아지고 그러면 파일 요런 이름의 파일이 생길 건데 이거를 이제 읽어가지고 im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지우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하면은 채널을 세 개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0으로 뒤에 하면은 채널을 이제 하나인 흑백 이미지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파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런 이미지 파일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 최소가 이제 0이고 제 이제 큰 애는 255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 초록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그릴 거냐면은 2x2 그 그리드 형태로 제가 서브플랫을 만들고 위아래에는 이제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컬럼은 요거하고 요거의 히스토그램 이 그림이랑 이 그림에 대응하는 히스토그램을 놓고 아래쪽은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한 거랑 그거에 대응하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서브플랫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하고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고요. 저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정해주고 이 첫 번째 그림에다가 요거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 축에다가 왜 이러지? 미쳤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0,0 위치에 있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애프터를 넣을 건데 이미지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는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는 얘에 대응하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싶은데 이 얘라는 거는 그 683 곱하기 1024개 정도 이제 숫자가 있는 모임들이라고 했죠. 요거의 쉐입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683 곱하기 1024
이렇게 해서 뭐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 벡터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지우게 되면은 그냥 길이가 이만큼인 어레이가 만들어지겠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건데, 내가 이제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히스토그램은 시본을 이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본에 좀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요 자리에 얘 대신에 시본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그려졌네. 그럼 이 자리에 시본을 이용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요 빈을 좀 조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이랑 200 사이에 값이 되게 많이 몰려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선의 길이가 0이 되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선이. 그다음 여기에서 KD하고 true로 해주면은 density가 이런 식으로 곡선이 추정이 되죠.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황색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그림을 내가 그릴 건데, 이번에는 얘를 그릴 거고, 나머지는 요게 바뀌어야지. 자, 그럼 이제 위하고 아래를 보면은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게 좀 들쭉날쭉 해갖고 이퀄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을 보면은 이게 그냥 플랫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평평해져서 이 0부터 255 사이에 값들이 골고루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5 정도로 그거는. 그러한 경우에 좀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0부터 250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데 얘는 120부터 200까지 범위가 되어 있어갖고, 마치 언뜻 이 그림만 보면은 얘도 적당히 잘 퍼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X축을 이제 레인지를 바꿔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시본에서 뭔가 레인지를 바꾸는 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프란 라이브러리만 알면 된다고 했죠. 요거를 이제 제가 수업한 거는 아니지만 아직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축에 적용해서 레인지를 0에 250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값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고, 요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값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 가지고 명암비가 좀 더 이제 확실히 개선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같은 조금 달라졌는데 나머지는 비슷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대한 제가 팁을 몇 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쭉쭉 그냥 설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 이 코드를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어렵게 썼구나, 이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레인지 30 xi 그러니까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들면은 얘는 0부터 29까지 숫자가 들어간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얘를 만약에 내가
30으로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쵸? 근데 얘를 제곱하면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곱되는 애가 계산이 되겠죠? 얘가 요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xi 나누기 30의 스퀘어를 xi가 0부터 29일 때까지 쭉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점들을 찍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러한 그 2차 곡선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0, 5, 10, 15 이렇게 x축의 간격이 눈금이 5만큼 매겨져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거를 눈금이 3만큼 매겨지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코드 부분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X축에 로케이터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3이라는 숫자가 눈금을 이제 큰 눈금, 제가 큰 눈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작은 눈금도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하면 0, 3, 6, 9 이런 식으로 눈금에 이제 한 칸이 3만큼 간격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이 밑에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메이저고 이게 이제 마이너인데 그 큰 눈금은 지금 3만큼 간격으로 되어 있고 요거 밑에를 실행하면 작은 눈금이 생기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눈금이 생기죠. 이렇게 작은 눈금이 생기는데 이 작은 눈금이 큰 눈금 사이에 이렇게 두 개씩 넣어져 있죠. 그러니까 작은 눈금의 간격은 1만큼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눈금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이제 쓴 코드를 활용하시면 눈금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것도 쓸 일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쓸 일이 있어갖고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는 코드인데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 그리면은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 밑에를 하나 실행하면은 X축에 있는 눈금이 그냥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삭제가 돼요. 요거는 그냥 여기 그 강의 노트에 이런 게 있었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요거를 그때 뭐라고 썼었는데 뭐 하면서 뭐 미세먼지 팁인가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긁어다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죠. 이것도 그냥 간단한 팁인데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면은 아까 그린 그림 그게 그대로 나오죠. 근데 내가 y가 지금 0부터 1까지잖아요. 이거를 내가 y의 레인지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x의 레인지도 내가 바꾸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를 썼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도 이런 대응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PLT 레벨의 코드가 있고 피규어 레벨도 있고 엑시즈 레벨도 있고 PLT는 보통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어떤 엑시즈를 지칭하는지 되게 명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쓰기 편하게 얘를 그냥 랩핑해 갖고 갖다 쓰는 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좀 더 이렇게 낮은 세밀한 단계에 있는 메소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세밀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범위를 기억하는 게 유리해요. 요렇게 써도 되더라 라는 거를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요게 요게 진짜 어렵거든요. 요게 웹프란 라이브러리 코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코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한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가 나오면은 그냥 다 제꼈어요. 그냥 뭐 또 이상하게 짰구나 이러고 그냥 제끼고 다른 내가 원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뭔가 내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피규어하고 엑시즈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그 축들이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의 뭔가 계층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T라는 거랑 뭐 엑시즈 레벨의 함수들, 그다음 피규어 레벨의 함수들 이런 것도 또 계층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었던 코드지.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피규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엑시즈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그것들의 이름을 붙일 가치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한번 그리고 난 치울래 라는 의미로 내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리고 나니까 뒤늦게 그 피규어의 이름을 한번 붙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림에서 피규어 오브젝트를 뽑아내갖고 거기다 내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피규어 오브젝트를 뽑아내야 되겠지. 이게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게 그 get current 피규어의 약자예요. 그래갖고 현재 지금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는 그 피규어를 보여줘.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FIG로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에 그 피규어 자체는 내가 FIG로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 내가 슈퍼 타이틀을 또 붙이고 싶어졌어 하고 이렇게 슈퍼 타이틀을 지정해주는 피규어 메소드를 쓰면은 아까 그린 그림에 이게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큰 수준의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익명으로 피규어하고 엑시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코드를 짜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피규어나 이제 엑시즈에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엑시즈 버전도 있어요. 자, 이 피규어 여기까지는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처음에는 PLT 플러스로 그렸습니다. 근데 내가 피규어에 대한 뭔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졌어. 그래갖고 내가 피규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슈퍼 타이틀 말고 내가 그냥 엑시즈에 있는 타이틀도 또 붙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엑시즈에 있는 그 변수를 또 끌고 와가지고 그 엑시즈 오브젝트를 딱 뽑아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또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것도 이제 PLT도 있는데 피규어 안에 그러니까 get current exis라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요거를 뽑아내면은 AX라는 애가 이제 그 피규어 안에 있는 이 엑시즈에 접근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바꾸는 방법이 이 서브 타이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얘를 실행하면 그럼 이제 서브 타이틀이 이제 바뀐 상태가 되죠. 그렇죠?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